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은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순리라고 합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몸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몸의 치유 능력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약물에 의존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자연의 일부로서인 몸을 이해하고 몸이 치유 능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생선 비늘에서 콜라겐을 뽑아내려면 생선 비늘을 모아서 일단 염산으로 세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효소로 추출을 하던 화학적으로 추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선 비늘은 금방 썩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붕어 콜라겐은 비늘에서만 콜라겐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붕어와 붕어 비늘 모두를 수확하자마자 발효 효소 공법에 의해 3 내지 7일에 걸쳐 추출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99% 천연 성분입니다. 즉 안전성은 높이고 유효 성분을 극대화한 거죠. 콜라겐은 글라이신,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 등의 3가지 아미노산이 밧줄처럼 꼬여서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형성하기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우리 몸에는 콜라겐 이외에도 꼭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많죠. 붕어 콜라겐에는 콜라겐 성분 이외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콜라겐의 생성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풀을 형성해줍니다. 혹시 아미노산 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포도 인간처럼 생로병사가 있어서 끊임없이 고장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이 세포 복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풀은 가상의 개념이긴 한데 체내 아미노산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제대로 아미노산을 공급받지 못해서 아미노산 풀이 말라버린다면 우리 몸은 근육을 녹여서라도 아미노산 풀을 채우려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아미노산 풀의 항상성을 맞춰놓지 않으면 생존에 덜 중요한 피부가 망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팔다리 근육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붕어는 아미노산 풀을 맞추기에 최적의 좋은 재료입니다. 예로부터 임금님부터 서민들까지 여름철을 보양식으로 널리 쓰여서요.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무척 친숙하고 검증된 물고기죠. 즉 우리의 유전자가 무척 좋아한다는 겁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 성질은 냉하지 않고 따뜻하면서 맛은 달고 독이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단백질이 귀했던 시절 붕어를 달여서 먹으면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은 물론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뼈에 좋은 칼슘, 빈혈에 좋은 철분 등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었으니까 그 시절의 완전 식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체력 저하에 산모의 빈혈에 병환으로 고생하는 노모에게 유장병 환자에게 다 쓰일 수 있었던 거죠. 현대에 와서는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없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났기에 120세 장수 시대에 꼭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붕어만큼 우리의 유전자에 꼭 맞는 것은 없다는 거죠. 콜라겐이 결합 조직을 이루는 뼈대라면 콜라겐을 연결하는 것은 엘라스틴이라고 상상하시면 되고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사이를 채워주는 것이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런데 히알루론산은 입자가 커서 잘 흡수가 안 돼요. 대신 N아세틸글루코사민을 복용하면 몸속에서 히알루론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이 좋아요.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초유에 많이 들어있어서 아이의 성장을 돕고요. 특히나 위와 장 점막의 구성물질이기 때문에 위와 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무척 권장하는 물질이죠. 또한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참, 글루코사민과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글루코사민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N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 대사되는데 이게 인간에게 무척 에너지가 쓰이는 일일 뿐더러 글루코사민은 흡수율도 매우 떨어지므로 요즘은 거의 다 N아세틸글루코사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천연도 있고 합성도 있는데요. 물어보나마다 천연이 좋겠죠? 꽃게나 새우의 딱딱한 껍질에서 천연 발효 효소 공법으로 추출한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가격이 매우 비싸요. 그래도 1000mg이나 가득 넣었다고 합니다. 간은 음식물을 섭취한 뒤 흡수된 영양소를 대사시키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질환 환자들은 그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건강한 사람에 비해 필수 영양소가 결핍되기 쉽죠. 영양소의 결핍은 간을 더욱 악화시키고 간이 악화되면 영양 상태를 더욱 나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저하된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단백질과 지방이 무척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간세포의 파괴, 간의 염증, 간세포 재생들로 인해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 많기 때문이죠. 간이 안 좋으면 입맛이 없거나 구토, 설사 등의 이유로 잘 안 먹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 단백질을 잘 안 먹고 채소 위주의 식사만 하게 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먹다 보면 부족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과 지방을 녹여서 쓰다가 팔다리가 가늘어지면서 복수가 차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당을 저장할 근육이 없어서 혈당까지 치솟게 되는 악순환에 들어서는 거죠. 단,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영양분의 섭취가 많은 반면 운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이니 술이나 탄수화물을 줄이고 운동에 중점을 두어야겠지만요. 물론 단백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 충분히 비타민도 보충해줘야 합니다. 다만 간이 나쁜 환자들은 단백질이 소화될 때 나오는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지 못하고 뇌세포에 영향을 줘 간성 혼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암모니아가 많이 생성되는 동물성 단백질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그러나 붕어에는 분지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간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근육에서 바로 열량 공급원으로 사용되며 간에서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간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와 담즙 분비를 도와주고 간을 안정화시키는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만족시켜주는 식물이 바로 아사이베리입니다. 아사이베리에는 식물성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비타민 A와 C, 칼슘, 철분과 같은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브라질 북부 아마존강 원주민들에게 생명의 나무라 불리며 수세기 동안 각종 질병 치료와 자양강장을 위해 이용되었던 식품입니다. 특히 아사이베리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피토스테롤 일종인 베타시토스테롤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탁월하며 노화 억제와 심혈관계 질환 및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죠. 또한 아사이베리는 당분 함량이 낮고 수분 함량이 높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다이어트에도 무척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잘 알려진 블루베리보다 항산화력이 무려 7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누구나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효소도 있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도 있는데요.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MMP라고 하는데 피부 온도가 올라갈수록, 즉 체내 온도가 올라갈수록 콜라겐 분해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콜라겐을 먹는다 하더라도 MMP가 활성화되면 도루묵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몸속에 쌓인 열을 몸 바깥으로 빼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붕어 콜라겐은 미강, 앵두, 녹은, 가래, 송화가루, 오가피 등을 함께 발효하여 몸속의 열을 대소변으로 빼냄으로써 MMP의 활성을 막아 콜라겐 합성 효소의 활성을 극대화해줍니다. 콜라겐은 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물을 먹어도 몸속의 근육이나 결합 조직이 부족하면 물이 다 밖으로 새나갑니다. 그래서 신체는 늘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신장은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 에너지를 써서 물을 더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도 붕어 콜라겐을 복용하면 결합 조직이 튼튼해져 결과적으로 체내 수분 보유량이 늘어나 신장의 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글루코사민은 포도당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미노당입니다. 몸속에 포도당이 충분하면 잘 만들어지죠. 그러나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즉 혈당이 지나치게 높으면 글루코사민이 단백질에 달라붙는 현상, 즉 오글루넥 당화 현상이 일어나서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변이를 일으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글루코사민을 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글루타민을 잘 섭취하는 사람은 오글루넥 당화가 덜 일어납니다. 신장 등에서 글루탐산과 암모니아로부터 합성되는 글루타민은 인체의 에너지 공급, 장 건강 유지, 백혈구와 T세포의 항염작용에도 관여합니다. 근육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글루타민은 암 등의 질병으로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연구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와 영국 옥스퍼드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했고
논문은 저널 세포대사에 실렸습니다. 실제로 비만한 사람의 지방 조직은 오글루넥 당화 단백질의 수위가 높고 반대로 글루타민이 투여된 인간과 생쥐의 세포핵에선 오글루넥 당화 수위가 낮았습니다. 류덴 교수는 글루타민이 서로 유형이 다른 세포들의 유전자 발현 수위를 조절해 지방 조직에서 항염작용을 한다는 게 입증됐다라면서 글루타민이 부족하면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후성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붕어 콜라겐은 아미노산과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같이 들어있어서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붕어 콜라겐은 인공 감미료나 포도당 과당 대신 자일리톨로 단맛을 잡았습니다. 자일리톨은 혈당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콜라겐은 세포의 기질 ECM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최근 암 치료와 관련해서 콜라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마운트 시나이 의대 티시암 연구소에 따르면 콜라겐이 종양을 휴면 상태로 유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종양세포들이 콜라겐 공급이 부족할 때 악성으로 변한다는 거죠. 세포를 둘러싼 콜라겐이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 암의 재발을 막고 암세포의 휴먼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암의 예방 차원에서도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암투병을 위해서도 붕어 콜라겐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붕어 콜라겐은 온 가족이 다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장기 어린이, 관절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 골다공증과 갱년기로 고생하는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SM이나 미네랄, 좋은 불포화 지방산 등을 같이 드시면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의 체질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게나 새우 등 갑각류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하고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아주 소량으로 천천히 시작하셔서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약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쓰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약을 너무 맹신하며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약을 꼭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